평화생명 TV의 이병환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성원 이사장님 또 모셨습니다. 새마을 운동회에서 하셨던 생명살림 운동은 여기 인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던 활동을 전국화시키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. 평화생명동사는 언제부터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벌써 23년 전인데 이 지역이 북한 금강군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. 그 당시 군수님 이승호 군수님이 민통선 내에 농업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저보고 와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자연 농사하고 사람 농사를 짓는 게 우리 민족과 인류한테 이로운 즉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. 네. 아직 뭐 많은 건 이루진 못했는데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잘 열어가지고 그 평화의 들판에 이제 통일의 집을 짓는 게 맞다. 네. 사실은 진정한 통일이라는 건 남북의 통일과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생각하던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되는 그걸 통일하는 그 보통 그 이제 삼태극이라고 그러잖아요. 남북의 통일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통일되는 통일 그런 게 이제 진짜 통일이니까 생명평화 통일 교육 운동을 해야 된다.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. 작년에 이곳을 처음 와서 받은 인상은 공간 자체의 디자인이 범상치 않다. 사상을 공간화한 해둔 곳이다. 뭐 이런 느낌도 받았고 저기 식당이 있는 그 앞에는 이렇게 만사지식이란 이런 글귀도 새겨져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담아 두셨을까? 아니 뭐 잘 아실 텐데 밥 한 그릇이 되려면 다 있어야 되잖아요. 햇빛도 물도 있어, 뭐 벌레도 있어야 돼. 바람 뭐 인간의 노동, 어머니의 정성, 식당 주인의 그 노력 이거 다 있는 그게 밥 한 그릇 아니에요. 우주와 인간의 협동 작업으로 된 게 밥 한 그릇이니까 우주와 인간 사회를 밥 한 그릇 통해 이해한다면 내식으로 표현하자 우주 시민이 될 거예요. 그 정도 되면. 요새는 이제 기후 위기가 더 심해서 우주 시민이란 말보다는 저는 천지 인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민이라는 말로는 오늘의 기후 위기나 생명의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아닌 것 같아. 천지인민이라고 하면 이 나라를 넘어서는 차원에서의 어떤 정체성 그런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한 20년 여기서 계속 해 오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? 해오긴 해왔는데 이제 많이 부족하죠. 여기가 인제군 서아리 이곳에 직접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이 평화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. 공사가 시작될 때 그때 묘하게 지방선거 시기인데 또 선거 출마한 사람들은 이걸 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처럼 선거 유세 때 해가지고 심지어 요 앞개울 인북천으로 배가 올라온다는 소문까지 났었어요. 일부 땅값이 뛰고 그랬었다고.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생각하는 거지.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내가 이 면에 있는 이제 좀 여론 주도층이라고 그런 분들을 면사무소로 초대를 해서 여기는 평화생명 통일 교육 마을이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. 다시 설명을 하고 보다 더 생각하는 분들과 젊은 사람들은 여기가 평화생명을 그 가치를 그래도 생각을 하고 또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오니까 많이 홍보가 돼서 좋다. 그리고 평화생명 그 좋은 거 아니냐. 우리 마을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. 평화생명 마을이라고 써붙인 것도 있고 돈벌이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좋은 일 하는 것 같다고 그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아. 돈벌이도 어느 정도는 돼야 지역 주민들도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선순환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? 저는 뭐 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돈 좋아하는데 돈을 앞세우면 사람이 도망가는 거고 사람을 앞세우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한 20여 년 넘었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시간이 됩니다.
평화생명특구도 사실은 이 지역 전체를 생명산업과 평화산업으로 바꾸는 10개년, 20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. 이제 때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죠. 카톨릭 농민회부터 민주화 운동에서 이 평화 생명 운동, 이렇게 새마을 운동까지 쭉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 반세기를 운동을 해오셨던 큰 어른으로서 운동이라 하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셔도 좋은 거. 우선 제대로 안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봅시다. 제대로 아는 것. 운동을 한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를 가끔씩 자각을 해야 된다고 해요. 운동이 이게 잘못되는 건 자기가 아는 게 다인양 해가지고 상대방 얘기를 막 무시한다든지 다양한 견해를 존중을 안 한다든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좀 자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공부는 전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. 제일 쉬운 게 책 공부입니다. 책을 읽는 것이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람 공부란 말이에요.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대단하다. 상당히 배울 게 있다. 그럼 배우면 되는 거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.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 많고 적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. 그게 사람한테 배우는 게 사람 공부예요. 그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인데 유별난 건 아니고 안 보이는 걸 보려고 노력하는 거를 마음 공부라고 봐요. 근데 여기서 농사 뭐 대충 짓지만 농사도 잘 되려면 안 보이는 미생물이 제일 왕성하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흙이 돼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. 그거 안 보인다고. 전문가들이 흙 1g, 살아있는 흙 1g에 미생물이 30억 마리가 있다 그런데 알 수가 있나. 그리고 지렁이가 300평에 살아있는 땅은 2만 마리가 있다. 겉에 있는 지렁이는 뭐 이렇게 호미질 하다 보면 확 나오지만 땅 속으로 뭐 18m까지 있다.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걸 보는 마음 공부 비슷한 것 같아. 그 안 되는 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깊이와 넓이와 쓸모 있음. 그게 통합이 돼야 된다. 운동이라는 게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제 대중의 주체적인 실천 활동인데 잘 모르거나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막 몰아세우고 또는 어떤 계기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 계기가 뭐 영원 무궁한 것처럼 뭐 늘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 지혜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를 생각하는 게 지혜니까 우리 사회,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.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후위기다, 생명의 위기다. 공동체가 붕괴되고 젊은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고 양극화가 심하고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근본과 기본과 현실을 귀에서 알고 그리고 습득된 걸 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. 근데 그렇다면 운동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 운동의 제일 큰 문제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거고 나쁜 말을 너무 많이 써. 난 우리나라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말이 좌빨이란 말하고 좌익빨갱이란 말하고 토착외구란 말이에요. 토착외구는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. 사실은.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고. 그렇죠.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오늘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게 사람의 길이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운동의 모습인데 옛날에 갇혀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거기서 수입도 취하고 뭐 표도 얻고 그건 내가 보기엔 한시먹이 짝이 없는 오늘을 직시하고 미래로 가야 됩니다. 과거는 교훈일 뿐이지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. 제대로 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끊임없이 병행하는 거 이런 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이렇게 잘 가이드해 주는 분들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. 우리는 이제 선배 시민이고 젊은 친구들은 미래 시민인데 선배 시민들이 미래 시민들한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미래 시민들이 절망하거나 우울증에 빠져. 일단 그 선배 시민들이 미래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잘 물어봐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적폐가 될 수 있어요. 그게.
민주화 세대도요? 아, 그렇죠. 개혁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. 잘못된 걸 이제 새롭게 바꾸는 거니까. 근데 무진장 힘들어요. 껍데기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, 이거를. 그래도 힘들어도 좋은 거니까 해야지. 대개 개혁을 내거는 사람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전제해 놓고 하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뭐 크게 봐서 이제 산업화 세력하고 민주화 세력이 공과가 있어요, 서로. 잘한 게 나는 더 많다고 봐요. 양쪽 다. 못한 것도 꽤 있고.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하다 보니까 양쪽 다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되면 병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. 그 개혁으로 안 돼요. 치유를 해야 돼요, 치유. 그 병을 고치려면 내가 병 걸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. 내가 병 들었다는 걸 널리 알려야 돼요. 그래야 좋은 처방이 오거든. 아니, 우리가 아플 때 그러잖아요. 병 난 걸 소문 내라 그러잖아요. 널리 알려야 된다고. 내가 병 걸렸다고 이제 인정하고, 야, 이거 나아야 되겠다. 좋은 처방이 뭐냐.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가족의 배려와 이웃의 그 관심이,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된다고. 대부분. 지금은 우리 사회는 그래야 할 때다. 너 이놈아, 너 틀려 먹었으니까 너 좀 혼 좀 나야 되겠어. 그거는 내가 보기엔 90년대까지는 유효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유효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. 그래서 단어에 얽매지 말고 개혁 뭐 이런 거 얽매지 말고 아니 필요한 뭐 개선도 하고 뭐 개량도 하고 단 이거는 스스로 함께 하는 거다. 나부터 하면서 함께 하는 건데 지는 안 하고 남 보고 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다. 자기 성찰과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집합적인 치유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매우 중요한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좋은 말씀 해주셔서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